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첫 번째 방송은요, 이재명으로부터 또 시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최근에 안보 지금 문제, 특히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특히 일본과의 훈련을 두고서 연일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본 식민지 경제 침탈을 하는 세력인데, 이런 세력하고 어떻게 훈련을 또 같이 하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보 문제 가지고 시비를 하다가 이제 경제 침탈 문제를 가지고 또 시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이 압박, 이 여론의 압박을 또 해야 되겠고요. 이게 전부 다 지금 방탄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딸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 방탄조끼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연 3일째 입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최고위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일본이 사실상 경제 침탈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현실인데, 이러한 식민지 지배 역사 우리가 충분히 다 경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합동 군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여론전에 나섰어요. 그래서요, 일본이 북한을 남침하기 바로 5년 전 역사를 봐라. 거의 같은 시기에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 지금도 과거에 대해서 반성, 사과 않고 여전히 성노예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군사 도발뿐 아니라 경제 침탈까지 한다. 아니, 경제 침탈, 군사 도발. 지금 일본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든 그다음에 이 군사적인 도발이든 상호 보완적 이 협력적 관계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양국의 기본 입장이 아니겠어요? 물론 문재인 정권 때 지금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경제 침탈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의 강제징용 문제, 여기에 관해서도 양국 간에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이게 바로 이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 윤석열 정부는 기본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지금 개선해 나가자,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반성 사과하지 않았느냐? 과거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반성과 사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양국에서 유불리를 지나치게 고집하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이 정권은요, 역대 문재인 정권이 제일 심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보다도 더 이 대일 적대 심리를 지금 부추기고 또 자극하는데 이 발언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점에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러면서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 도움이라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한 것을 봤다. 이 발언한 것을 봤다라는 얘기는요, 어제 이재명 똑같은 사람인데요, 대통령실의 부대변인이에요. 이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동북아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다. 그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은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로 어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밝혔어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그런 도움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발언을 받는데, 믿기지 않는 발언이다. 어떻게 한미동맹에 더해서 세계 6위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말이죠, 이 동맹체제의 기본 원리조차도 모르고 있고, 외교관계의 기본 작동 원리도 모르고 있고, 한반도에서의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어떻게 지금 이 변경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북한의 군사비 지출 규모에 비교한 우리 군사 방위비 지출 금액이 수십 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일본과 군사 동맹은 불필요하다. 자, 그러면요, 미국의 군사비가 세계 아주 강해요.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미국의 군사비는, 이 군사비가 그럼 약해서 일본하고 동맹을 맺고 있고 한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나요? 그리고 EU, 나토, 그러면 유럽 선진 이 국가들이 지금 나토 회원국이 한 30개국이 넘는데요. 자, 나토 회원국들은 다 합치면은 방위비가 약해서 미국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나요? 이거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논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무식한 사람을 갖다가 당대표로 앉힌 민주당, 국민에게 사과하는 입장문을 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연일 계속해서요. 지금 3일째 이 망언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망언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완용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말이죠. 지금 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개최하고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 어제 마침 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이재명이를 직격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막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북한은 세계 4, 5위의 핵 무력국이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불가피하다.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나마 같은 민주당이지만 정세균 총리가 백수 우위다, 백배 우위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 정세균, 이낙연 이런 사람들 저 뒤로 내치고서 이재명을 뽑은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펜실베니아 대학 강연에서 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세계 4, 5위의 핵 무력국으로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다. 한미 삼국 간 안보 협력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한일 간 과거사 그러면서요. 물론 이 얘기는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이 상당히 급하다. 이런 얘기는 물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보 진영 안에서 지금 삼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최근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러면서요,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중러 간 북방 삼각연대가 부상하고 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냉전 때는 이거를 갖다 북방 삼각, 그리고 남방 삼각, 이런 얘기를 썼다고 제가 이틀 전에 얘기했는데요. 이 정세균 총리가 꼭 제 방송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미 삼국 안보 협력, 즉 남방 삼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법제하고 또 이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하면서 태남 선제 타격까지 언급한 거, 이와 관련해서는요, 북한은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빈도는 2017년도 한참 긴장이 고조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와 화염과 코피를 말할 당시보다도 더 심각하다. 그리고 수십 개의 텔 이동식 발사대,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미국 모두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국 간 안보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참 이 정세균 총리 다행입니다.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재명이 좀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도 어제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와서요, 이재명이가 북한이 싫어할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반일몰이를 하고 있다.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법제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명색이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한미일 훈련을 하면 안 된다. 독도공방에서 왜 하느냐고 정신 나간 소리만 하고 있는데, 자,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표에 당 대통령까지 될 뻔한 사람이 국방안보와 전부 다 배치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운동권 정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사파적 생각이다. 야당은 지금 정치적으로 정말 바보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국민들이 앞으로 집권 세력으로 인정해 주겠느냐? 국민이 바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요. 야당은 북한이 원하는 말만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북한이 좋아하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준다. 대북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수사하고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장모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이 장모 의혹을 갖고 또 특검 조사, 국정조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이 방탄용 핵심은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인데 지금 검찰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왜 곁가짐만 건들고 있느냐.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본체 수사를 해서 비리가 안 나오니 다른 것들을 건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라고 밝혀 주장하고요.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 매우 잘못하고 있고 심각하게 자성하라.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똑바른 수사를 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MBC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방송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닮은 이 여성을
이 프로그램에 등장시키고 이거를 사전 고지하지 않았어요. 이 대역을 쓰면서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방송심의 규정 제39조 미준수에 해당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요. 이 김건희 여사 이 방송은 이 MBC가 어제 PD 수첩을 통해서 방송을 했어요.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 외모가 비슷한 대역을 등장시켜서 사전 고지도 안 하고 이 제목도 말이죠. 논문 저자 김건희라는 제목의 이 PD 수첩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말이죠. 당연히 대역을 쓴다라고 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고지를 전혀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아니겠느냐. 이건 즉각적으로 법률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방송 오프닝에는요, 김건희 여사와 외모,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이 비슷한 여성이 등장했는데, 이 여성은 김 여사 과거 사진을 지나쳐 걸어갔고, 이 화면에는 의혹, 표절, 허위 등의 글자가 삽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은요, 이 김 여사 대역이었지만은 방송에는 별도의 고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역을 쓸 경우에는 방송심의 규정 제39조 재연 연출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MBC가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말이죠. PD수첩이 김 여사 대역 고지를 하지 않은 이런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공식 항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요. MBC가 자막 논란에 이어서 또다시 도가 넘는 방송을 했는데 이러면서도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오전까지 9시쯤에요. 이 PD수첩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이 영상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비공개 처리됐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SBS의 그알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2020년도 얘기입니다. 이때 말이죠. 이 조폭과 권력, 파타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 이런 지금 문제가 된 방송이 있었는데 이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재명 당시 이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혹을 방송하면서 대역, 재연고지를 불명확하게 해서 문제가 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할 사실 왜곡에 이어 화면 조작까지 이 정도면 프로그램 폐지, 방송사 공개 사과해야죠 라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요. 그에 대해서 이 그할 측은요.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서 대역을 통해서 재현한 화면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그리고서 방통심의위에서는 결국 재연이나 알리지 않은 것 방송은 이건 문제다라고 판단해서 방송법 제100조 1항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 의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러한 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 MBC에 대해서는 강한 이 필요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알박기 인사로 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가 있는데 그중에 김재남이가 있어요. 김재남 여러분들 이름은 생소하실 겁니다. 원자력 안전대산 이사장인데요. 지난 2월에 알박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떠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뉴델리 보도를 보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2006년도, 7년도에요. 1심의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 말이죠. 이 1심의 사건이 나왔을 때, 이게 1심의 사건이 이제 재미동포인 마이클 장이 주도 범인으로 해서, 징역을 살은 바 있었죠. 그 당시 말이죠. 2006년도죠.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고발한, 이 수사한 이 1심의 사건인데 그 당시 간첩을 타왔다고 해서 김순기 원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사실상 쫓겨나는 사건이 바로 1심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클 장이 말하자면 이제 주범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주범인데 이 마이클 장한테 포섭이 당한 사람이에요. 포섭이 당한 사람. 그 당시 이제 이 국법부 위반으로 복역한 사람들이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이정훈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복역을 마쳤고 미국 국적인 마이클 장은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해서 충성 사역한 인물이었고요. 2007년도 4월에 중앙지법에서 이적단체 구성 및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중앙지법이 내린 1심 판결문에 보면요. 마이클 장이 북한의 보고서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이 김재남 이사장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 판결문 1심 판결문인데 2006 고합 1365입니다. 무려 31차례나 등장을 해요. 이 판결문에요. 1심의 사건의 주변인 마이클 장은 2002년도 10월에 북한에 보내는 보고문에 뭐라고 적었느냐. 김제남을 김일성주의 대중지도 핵심으로 육성하여 시민단체들을 반미 대중주장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도하며 녹색연합을 통일연대에 가입하도록 한다. 김제남은 2002년도 초 이진강 동지의 지도에 따라서 자신의 과업을 반미 투쟁의 일상화, 대중화, 생활화로 설정하고 순례단을 끌고 미군기지 지역을 순례하였다. 그리고 마이클 장은요, 또 2005년도 4월 대북 보고문에는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조직에서는 김제남 동지를 통하여 미제의 핵 잠수함 로스앤젤레스호가 남조선 진해항에 입학한다는 정보를 보고받았다. 2005년 5월쯤에는 녹색연합 김제남은 지금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미국을 이롭게 할 뿐이며 핵실험 준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 뿐이므로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요, 김제남이가 과거에 이 북한 간첩의 조정하에 우리 국내 상황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 이 혐의가 판결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이 원전은요, 국가기관 산업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 원전의 이 안전 문제를 다루는 이 원자력 안전재단의 이사장으로 앉혔다. 그리고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연구기금까지도 관리해요. 자, 그리고 이 김제남은요, 신한울 원전 오류 거기 건설 백지화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김제남이에요. 야,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 앉힌 이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내용은요, 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 판결문, 이런 것들을 보도하면서 이슈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알박기 인사가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알박기 인사 중에 특히 국가기관산업에 앉아있는 김제남이 빨리 이거는 이 사퇴를 하도록 압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제 조선일보의 단독, 어제 그제입니다. 10월 10일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한수원, 원전이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탈원전에서 썼는데, 탈원전에 앞장섰던 한수원도 말이죠.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북한의 어떤 공격이냐. EMP 공격에 취약하다. 이런 평가를요. 국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아서 국정원에서 관련 대책을 이제 현장 점검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현장 이 국정원에 이러한 이 평가를 받아라. 취약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평가를 받아라라고 하는 국정원의 요청을 거부한 데가 바로 이 한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었는데요. 이 한수원은 국정원에 이제 북한의 이 공격에 취약하다라는 EMP탄에 취약하다는 것은 거부하고, 또 이 원자력 안전재단에서는 아예 간첩을 갖다 안 치고, 자, 이게 탈원전뿐만 아니라요, 국가 중요 기관 산업을 완전히 김정은이한테 바친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우리가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참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 원자력 안전재단대로 어떻게 해서 이사장을 앉히게 됐는 그 경위, 이것도 정확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파악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당시 인사 과정, 그 다음에는 이제 한손에서 이 국정원의 EMP탄에 의한 이 취약성, 이거를 왜 거부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한수원 이사장은 거부를 했는지, 이것도 경위를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상응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되겠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히 저는 주장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